알프바이 시크릿이 올해 처음 새롭게 출시한, 그리고 2월 7일 열흘 전이에요. 정말 따끈따끈하게 출시한 이 신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비타민 D,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어떤 영양소인지 우리 평상시에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근데 이 비타민 D가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실제 어떤 현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새 신제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종류 정말 많죠. 선생님도 알고 계신 거 몇 종류나 되세요? 손가락 10가지로 다 못 꼽아요. 비타민 A, 비타민 B는요, 8가지, 뭐 그 이상도 얘기합니다. 비타민 C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비타민 D도 있고, 비타민 E도 있고요. 비타민 K도 있고요. 뭐 학자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아직까지 뭐 정말 다양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인데 그중에 비타민 D예요. 비타민 A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머릿속에 스쳐가실 텐데 이 비타민 D가 A, B, C, D 해가지고 네 번째로 중요하다 해서 비타민 D는 아니에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니라 발견된 순서대로 그냥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발견된 비타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비타민은 언제 발견이 됐느냐? 선생님도 비타민 C는 언제 발견된지 알고 계시죠? 그 영국에서 배 타고 가다가 거기서 괴혈병 걸려가지고 그때 막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D는 그거보다 살짝 늦은 시기인데 17세기 들어서 북미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화 혁명이 시작이 됐어요. 막 공장들이 세워지고 막 이런 붐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없던 공장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막 자동차며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공기가 너무 탁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탁해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구루병, 지금은 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병이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구루병, 뼈가 조금 우리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발견이 되면서 그때 부족한 게 바로 비타민 D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게 바로 이 영양소다. 근데 그 전에는 아무래도 공기도 깨끗했을 것이고요. 충분한 햇빛을 봤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못 느꼈어요. 다시 말하면 비타민 D는 그동안에 공짜 비타민이라는 수혜를 많이 얻은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더 심해졌겠죠? 햇빛을 못 보고 우리가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보려고 해도 사실은 보고 싶지도 않죠. 왜냐? 득보다 실이 더 많으니까.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종 뭐 질병도 초래할 수 있는 게 이 햇빛 자외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타민 D가 우리에게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이 영양소구나. 근데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 제가 구루병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바로 뼈 건강이에요. 뼈 건강. 뼈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잖아요. 이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골조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내 몸이 건강하고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 숨 쉬려면 이 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그 광주에서 그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붕괴 사고의 원인을 아직 조사 중인 것 같긴 한데요.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재료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굳히고 말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무너져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요. 들어가야 되는 재료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충분한 시간과 우리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지지 못하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쓰이는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칼슘, 이런 미네랄인데 이 칼슘이요. 뼈의 99% 존재해요. 내 몸에서. 근데 이 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소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타민 D예요. 만약에 칼슘을 먹어요. 아까 우리 부스터 정말 멋있는 콘텐츠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부스터를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비타민 D가 없으면 그대로 배설. 그러면 우리는 비싼 배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싼 배변이 아니라 정말 내 몸에서 쓸 수 있게 도우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타민 D가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칼슘 언제 또 드세요? 주무시기 전에도 드시잖아요. 그게 우리 신경의 안정. 그래서 별명이 또 있어요. 천연 신경 안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칼슘한테. 근데 이 칼슘이 그런 신경 기능, 세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가 또 바로 비타민 D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쯤 되면요. 무슨 생각하실 수 있냐면 '아 비타민 D는 칼슘의 그냥 조력자네.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하네. 서포트만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비타민 D만의 역할들이 지금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뼈에만 관련을 하는 게 아니라 면역 조절 세포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피 세포라든지 정말 다양한 여러 세포의 증식과 분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다?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우리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즉 건강할 수가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이 무슨 별명이 있냐면 면역 비타민이다 이렇게도 불려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비타민 중에 하나가 또 비타민 D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타민 D가 정말 다양한 체내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언제부터 또 알게 됐냐면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요.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수용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수용체가 있다라는 건 이 온 몸에서 비타민 D를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로 한다라는 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면역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암, 각종 만성 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게 비타민 D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뼈만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게 뭐다? 비타민 D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되는데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첫 번째는 여성 건강과 관련돼서 이게 콕콕 집어들이지 않으면 '아 그냥 건강에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여성분들. 여성분들 중에 질병 사망률까지는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여성분들이 가장 또 두려워하는 암 중에 하나가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여성 암 중에 유방암 발병률이 비타민 D가 높은 분들에게 좀 낮게 나왔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과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임신과 출산이잖아요. 임신을 가능케 하는 것도 비타민 D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난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비타민 D와 관련이 있다. 아, 요즘 많이 부족한데 정말 영향이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임신이 됐어요. 근데 임신이 돼도요.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에 노출되거나 혹은 출산할 때 통증도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산부가 부족하면 출생한 아이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면 근데 물론 지금 저는 임신과 출산을 다 끝냈는데요. 비타민 D 상관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또 이해해 주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성만 관련이 있느냐? 아니에요. 남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비타민 D가 조금은 농도가 높다라고 해요, 인체 내에서.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중년 남성분들 85%는 이미 부족하거나 결핍한 상태래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남성분들 10명 중에 8, 9명은 이미 부족한 상태. 근데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남성 호르몬, 남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 수치가 뚝뚝뚝 떨어진대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성분들 갱년기 겪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급격히 떨어지니까 급격하게 증상들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왜 연예인분들도 나와가지고 요즘 드라마만 보면 막 눈물이 흘러요. 막 기분이 오락가락해요. 막 갱년기 증상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가 막 땀이 났다가 추웠다가 막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성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걸 못 들어봤는데 최근에는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1차 면역 방어선이라고 하는 피부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타민 D를 위해서 햇빛을 보고 자외선을 쐬면 피부에는 어떤 영향을 끼쳐요?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햇빛을 피하려고 막 모자도 쓰고 피부 다 덮는 장갑 끼고요. 그죠? 다 덮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D가 피부 면역에도 연관이 있다더라. 아토피 피부와도 연관이 있다고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드름 환자분들에게서도 비타민 D가 충분하게 있었을 때 개선이 된다라는 이런 효과 논문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정말 비타민 D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다혜 사장님께서 아버님이 갱년기가 왔는데 가족 모든 분들이 힘들어해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드라마 보다가 원래는 잘 못 느꼈는데 드라마 보다가 눈물을 몰래 훔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딸 입장에서는. 그때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D가 필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 D와 모든 건강 문제와 밀접하다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은 충분히 이제 이해되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될까? 우리나라,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충분할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떨까? 그 실태를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보통 혈중 농도, 그러니까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혈중 농도 기준이 30은 넘어야 적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은 어떻냐면 30 이하 정도가 아니라 30의 절반 정도예요. 16.1 정도래요. 부족이 아니라 결핍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요. 10명 중에 9명은 부족하대요. 사장님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코로나 걸린 친구가 없으면,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으면 친구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죠? 근데, 주변에 비타민 D 부족한 사람이 없으면 저는 또 친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만큼은 해요. 10명 중에 9명.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4명 중에 3, 4명은 이미 부족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은 계속 올라간다. 그럼 그런 생각하시죠? 어떤 걸로 채울 수 있을까? 부족하면 먹으면 되지. 영양소는 섭취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A 하면 떠오르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이 식품이 있죠. 뭐 당근, 토마토, 붉은색을 띠는 거. 그리고 비타민 B 하면 생각나는 거 녹색 채소류, 그죠? 비타민 C 하면 생각나는 거 시큼시큼한 오렌지나 귤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 물론 그런 영양소들은요. 그 식품들을 충분히 신선하고 충분한 양으로 먹으면요. 그 영양 성분들은 어느 정도 섭취는 가능해요. 근데 비타민 D 하면 떠오르는 식품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말린 표고버섯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린 표고버섯 먹으려면요, 그냥 생 거, 물을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도 그런데 말린 거면 진짜 한 소쿠리는 먹어줘야 돼요. 한 소쿠리만 표고버섯으로. 그죠? 힘들죠? 그리고 앞에 보고 계신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혹은 기름기가 많은 생선류에 많이 들어있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계란으로 치면요 하루 15개, 우유로 치면요 하루 1리터, 치즈로 하면 63장 이상은 먹어야 하루 권장 섭취량이 10마이크로그램 정도거든요. 이걸 먹을 수 있대요. 이 정도는 먹어줘야. 물론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 계란 5개, 점심에 계란 5개, 저녁에 계란 5개. 아침에 우유 한 300ml, 점심에 300ml, 저녁에 300ml. 그런데 그렇게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굳이 더 필요 없는 다른 영양 성분들을 과잉 섭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편향된 식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만을 위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햇빛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햇빛을 보면 어떻다? 문제들이 더 많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저희들도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햇빛으로도 힘들고요. 음식으로도 힘듭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 그리고 제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비타민 D의 세계적인 대가 하버드 대학교 지오바누치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충제는 이제 필수라는 걸 또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혹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사 맞고 있는데요. 그동안 비타민 D가 라이프바이 시크릿에 없어서 주사도 맞고 막 이랬어요. 근데 주사도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양소라고 하는 게요.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끝? 아니죠. 꾸준히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에 주사를 맞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한 양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넣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라이프바이 시크릿이 오랜 시간 걸쳐서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 편안하게 100% 채울 수 있는 식물성 비타민, 시크릿 비타민 D, 오가닉 제품이다라는 거고요. 가격도 정말 착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25,000원, BV7, CV5인데요. 제품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앞서서 제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 10마이크로그램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다른 단위로 400IU라고도 이야기해요. 비타민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비타민 D의 경우 10마이크로그램은 400IU입니다. 이게 하루 권장 섭취량인데, 이 섭취량을 하루 한 정만으로도 채울 수가 있어요. 정말 간편하죠. 그래서 더 고민 없이 이 제품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 부족도 아니고 결핍 단계라서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나는 조금 더 채우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추가로 섭취하시면 돼요. 다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 섭취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함유량이 사실 중요한 것보다는 이것들을 뭘로 어떻게 완성했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라이프바이 시크릿의 정말 굳건한 철학 중에 하나예요. 저희 비타민 D 오가닉 제품은요. 100% 식물성 원료로만 완성을 했어요. 선생님도 알고 계실 수 있지만 비타민 D는요. 종류가 두 가지예요. 크게. 비타민 D2와 비타민 D3. 그런데 보통은 우리 사람이 햇빛을 통해 합성하는 건 비타민 D3입니다. 3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비타민 D3 형태로 넣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비타민 D3는요, 동물성에 존재해요. 동물성에만 존재하는데 저희 라이프바이 시크릿은 비타민 D3이지만 식물성 원료로, 자연 원료 그대로를 사용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물성이잖아요. 식물성이니까 또 한 번 신경 썼어요. 100% 유기농 원료로만 사용을 했다. 근데 이것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미국 농무부죠. USDA라고 하는 이 미국 농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USDA 오가닉 이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최소 3년간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원료 중에 물이나 소금을 제외하고 95% 이상은 유기농 성분만 사용한 제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인증이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원료에서 정말 특별한 비타민을 저희가 완성을 했는데요. 그거 외에는 합성 첨가물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완성한 제품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재료로 믿을 수 있는 과학 기술로 완성된 정말 사장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완성된 제품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섭취 방법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 한 정이면 충분하고요. 추가 섭취가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두세 정 정도는 더 섭취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마 이미 드시고 계실 텐데 정제 타입도 정말
얇고 슬림해 가지고요. 목이 작아서 목구멍이 조금 좁아서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목 넘김도 정말 편안하게 완성이 됐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권장 연령은 라이프 바이 시크릿 모든 제품은 아직까지 모든 제품은요. 키즈라인이 없기 때문에 만 17세 이상 즉 성인부터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정말 아이들부터도 정말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꿀꺽 삼킬 수 있다. 목 넘김이 문제가 없다 하면 사실은 부모님의 지도 하에 선택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하지만 저희는 기준은 어떻게 한다? 성인부터 권장은 한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고칼슘 혈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하신다면 반드시 이것도 상담 후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저희 제품 너무 좋죠. 바로 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 저희 자연 제품으로 100% 식물성 원료로만 완성을 했고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하루 권장 섭취량 100% 충족시킬 수 있고 유기농 인증 받았고 그리고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완성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가면 아쉽잖아요. 우리 허약 사장님께서 3개 줄 걸 30개 달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선물 드리려고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퀴즈 풀어보고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방법은 너무 쉬워요. 채팅창에 제가 객관식이니까 번호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다음 중 시크릿 비타민 D 오가닉 제품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1일 충분 섭취량의 100% 충족, 2번 USDA 유기농 80% 인증, 3번 합성 첨가물 무첨가 몇 번일까요? 네, 정답 다 올려주시고 계시죠? 그죠? 맞아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제가 아까 80%가 아니라 이 인증 마크의 경우에는 3년 이상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고 95% 이상의 유기농 성분으로만 완성을 한 제품에만 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인증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 100%, 1000% 맞아요. 주소 알려주세요, 우리 정다희 사장님. 네,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볼 텐데요. 정말 그냥 공짜 비타민인 줄만 알았던 비타민 D가 정말 필요한 이유 사장님들께서 오늘 꼭 짚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연에서 엄선한 정직한 원료에 정말 최소한의 공정과 과학을 더해서 완성한 라이프바이 시크릿 비타민 D로 오늘은 어제보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고요. 사장님 오늘도 시크릿하게 시크릿하세요. 감사합니다.